칠흑 같은 어둠과 마주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죠. 처음엔 단순한 정전이겠거니 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의 숨소리가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누가 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의 알코르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팀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일해왔죠.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학교의 크고 작은 설비부터 아이들 안전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는 제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하루의 활력소예요. 어느 월요일 여느 때처럼 세비야의 눈부신 태양 아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정에는 등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싱그러웠죠. 그 평화로움이 그렇게 순식간에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수업이 한창이던 무렵 제가 시설 점검을 위해 중앙복도를 지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천장의 형광등이 몇 번 요란하게 깜빡이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학교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아이들의 놀란 외침과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들으며 제 심장도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어린 노아가 저를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괜찮다고 금방 복구될 테니 잠시만 기다리자고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태어나지 않았죠. 이런 갑작스러운 정전은 처음 겪는 일이라 저 역시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곧 교내 방송에서 교장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근 변전소 고장으로 세비야 일부 구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복구에는 꽤 긴 시간이 걸릴 예정이니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안심시키며 교실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이었죠.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해 기계실로 달려갔습니다.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왔기에 당연히 작동하리라 믿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연료 계기판은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동 모터가 완전히 나간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학교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토록 중요한 비상 설비가 먹통이라니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곧바로 창백해진 얼굴에 이사 교감 선생님이 달려와 저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상발전기 기술자를 수소문했지만 도시 전체가 마비된 탓에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비상발전기마저 작동 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내부 교실과 복도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어요.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 아이들은 갑갑한지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세비야 날씨는 벌써부터 여름을 닮아 냉방 장치가 멈춘 학교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처럼 변해갔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는 아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죠. 동료 교사들과 저는 아이들을 창가 쪽 교실로 옮기려 했지만 4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 영양사 사라가
다급하게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역력했죠.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급식실 대형 냉장고가 멈춘 것은 물론이고 보건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9살 클로의 인슐린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클로는 얼마 전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아 매일 점심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유심히 지켜보던 참 밝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죠. 학교 규정상 모든 의약품은 보건실 내 지정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인슐린은 적정 냉장 온도 범위에서 보관해야 그 효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건실 온도는 이미 15도를 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클로의 인슐린이 적정 온도를 벗어나 변질되면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클로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와 병원 예약 때문에 몇 시간은 지나야 학교에 올 수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제발 우리 클로를 살려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제 셔츠 깃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전화는 이미 불통이었고 저는 개인 휴대폰으로 지역 발전기, 임대업체인 세비야 파워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페로라는 이름의 사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습니다. 정전으로 예약이 폭주했다며 빨라야 몇 시간 뒤에나 발전기 대여가 가능하다는 대답이었어요. 학생 400명과 당뇨 학생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간청했지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니 기다리라는 식의 무심한 반응만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죠. 그렇게 긴 시간이라니 그 시간은 클로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 교감 선생님을 통해 알아본 다른 학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도움을 받을 곳이 막막하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사방이 꽉 막힌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변질 위험에 놓인 클로의 인슐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슐린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던 그때 문득 예전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학교 근처에 한인 슈퍼마켓 서울마켓이 떠올랐습니다. 깔끔한 매장과 친절했던 젊은 사장님, 그리고 그가 코리아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용 전력 공급 장치 사업도 겸한다는 명함이 어렴풋이 기억났죠. 첨단 기술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파워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마치 지금의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리아 에너지 솔루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하준 사장님은 제가 학교 시설 관리 팀장이며 정전으로 인해 특히 당뇨 학생의 인슐린 보관용 냉장고를 가동할 비상 전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하자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듯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위, 특히 인슐린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신형 파워팩 2대를 즉시 가져오겠다는 확신에 찬 약속을 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에 한국의 첨단 LFP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전력 출력이 가능하고 소음이나 매연도 거의 없다는 설명도 덧붙여졌죠. 냉장고는 물론이고 필수적인 전자기기들을 몇 시간 동안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비용을 조심스레 문의하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그의 배려 깊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외국산 장비가 우리 학교 시스템과 호환될지 안전은 확실한지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한 우려였죠. 솔직히 저 역시 한국 기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떠올리며 일단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으니까요. 약속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하준 사장님이 깔끔한 흰색 밴을 몰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신속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능숙한 솜씨로 트렁크에서 세련된 디자인의 파워팩 2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보조 배터리가 아닌 소음과 매연이 거의 없는 친환경 배터리 시스템이며 한국의 첨단 LFP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여러 국제 안전 인증까지 모두 마친 제품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그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준 사장님이 보건실 냉장고에 파워팩을 연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발전기 임대업자 페로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는 다짜고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며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제 장비는 당장 치우라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를 향해서는 이런 중국산 싸구려 같은 걸 학교에 들여놓다니 제정신이냐며 저거 폭발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식의 거친 말들을 쏟아냈죠. 그의 무례함과 기술에 대한 편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참에 또 다른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 기분이었어요. 페로의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대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하준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 파워팩이며 한국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고 기술 수준도 차이가 크다고 정정했죠. 잠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 같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와 제품이 여러 국제 안전 인증을 모두 획득했으며 특히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었는데 저도 익히 들어본 곳들이라 신뢰감이 조금 더 생겼죠.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제품의 상세 스펙과 각종 인증서, 심지어 스페인어로 된 사용 설명서와 안전 테스트 결과 보고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페로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런 서류 쪼가리를 어떻게 믿느냐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장비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학교에서 정체불명의 위험한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니 즉시 출동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준 사장님은 페로의 어처구니 없는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워팩 설치를 계속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장비는 이미 여러 나라의 공공기관 및 응급시설에서 안전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예전 프랑스 남부 홍수 때도 병원의 비상전력으로 활약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죠.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페로의 완강한 태도와 곧 들이닥칠 경찰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경찰관. 2명은 페로의 설명을 먼저 듣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파워팩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준 사장님이 제시한 모든 인증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규정 확인 전까지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준 사장님은 답답하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편견과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의 토로에 저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전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은 그야말로 찜통으로 변했고 아이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고 저학년 교실에서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몇 개 남지 않았던 비상 유도등마저 꺼져버리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클로의 인슐린이었어요.
영양사 사라가 다시 제게 뛰어와 보건실 냉장고 온도가 이미 18도까지 치솟았으며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인슐린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의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경찰관들에게 제발 당뇨 학생의 인슐린이 곧 못 쓰게 된다며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울부짖듯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며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들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학교 인근 솔마요르 요양원의 로나 원장님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5분이 의존하고 있는 산소 발생기에 예비 전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구급차는 이미 다른 응급환자 이송으로 출동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 이어 노인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연이어 닥쳐오자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의 위급한 소식까지 더해지자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학교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 싶은 바로 그때 지역 온라인 뉴스 채널의 한 기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학교 정문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전으로 고립된 400명 학생들의 상황, 당뇨 학생 클로의 인슐린 위기, 인근 요양원의 산소 발생기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한국산 비상 전원장치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이냐, 생명이냐 하는 그 기자가 던지는 듯한 질문이 현장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죠. 이 중계 영상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 너머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 섞인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규정 타령이냐는 관료주의가 사람 잡겠다는 당장 그 한국 장비를 쓰게 하라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는 듯 했습니다. 하준 사장님은 다시 한번 태블릿을 꺼내 파워팩을 국제표준 안전인증 라벨과 스페인어 매뉴얼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진행된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영상까지 보여주었죠. 영상 속에서는 배터리를 못으로 뚫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심지어 불 속에 던져도 폭발하거나 화염에 휩싸이지 않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파워팩의 압도적인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특히 LFP 배터리의 뛰어난 열 안정성과 다중 안전 보호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로는 여전히 리튬 배터리는 원래 위험한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 소방서에까지 학교에서 위험한 배터리 장치를 사용하려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정전이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산소 발생기의 예비 전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이 다시 왔고 클로의 인슐린이 보관된 냉장고 온도는 이미 20도를 넘어 위태롭게 상승 중이었어요. 지리멸렬한 논쟁만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또 다른 차량 여러 대가 경적을 울리며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세비야 한인 교민 여러 명이 한국산 전기차 2대를 몰고 온 것이었죠. 그들은 하준 사장님과 짧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익숙한 솜씨로 차량 트렁크에서 V2의 커넥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인회 대표로 보이는 강인 씨라는 분은 어리둥절해하는 소방대원에게 다가가 이것이 그 전기차 제조사의 혁신적인 기술이며 전기차 한 대당 상당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2대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해 냉장고, 비상 등
의료 장비까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공식 인증된 차량의 합법적인 기능임을 확인한 소방대원들조차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페로는 여전히 저런 자동차 배터리가 안전할 리 없다며 불신을 거두지 않았죠. 규정 검토와 실랑이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산소 발생기의 자녀 전원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학교 안전 총괄 책임자인 저 루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마침내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지금 당장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저는 하준 사장님의 파워팩 스위치를 직접 올렸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파워팩의 메인 스위치를 올리자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보건실 냉장고에서 웅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푸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도 그제야 조금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한인 교민들이 가져온 전기차의 V2L 시스템도 연결되어 학교 사무실의 필수 전자기기와 어두웠던 복도의 비상등이 차례로 켜지기 시작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들이 어둠을 몰아내는 모습은 정말이지 감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방대장이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시청으로부터 응급의료시설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 전력 우선 공급 공문이 하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즉시 파워팩 및 V2L 시스템 사용을 전면 허가한다는 시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규정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파워팩 2대와 전기차 V2L 시스템은 학교 보건실, 냉장고는 물론 긴급히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인근 요양원의 산소 발생기, 그리고 정전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던 동네 작은 슈퍼마켓 냉동고에까지 생명의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건실로 달려가 냉장고 온도계의 숫자가 20도에서 서서히 내려가 15도, 10도를 거쳐 마침내 안전 범위인 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로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와 눈망울에 담긴 고마움에 저 역시 코끝이 찡해졌죠. 요양원에서도 산소 발생기가 정상 작동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교실과 복도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임시로 가져온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내뿜자 아이들의 불안감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 모든 과정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페로는 말없이 자신의 트럭으로 가더니 비상용 발전기 2대를 끌고 와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준 사장님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내밀었죠. 그의 표정과 행동에는 분명 미안함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에 주변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샵 고마워요 한국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의 첨단 기술과 위기 상황에서 빛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물결을 이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해질 무렵 운동장에 모인 400여 명의 학생들은 각자의 휴대폰 불빛을 모아 어둠 속에 그라시아스 코리아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인 봉사팀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장관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클로는 서툰 솜씨로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를 함께 그린 그림에 고맙습니다라고 한글로 적어하준 사장님과 강인 대표에게 선물했습니다. 강인 대표는 클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나중에 꼭 한국에 한번 놀러오라는, 원한다면 한글과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정전은 발생 후 여러 시간 만에 가까스로 복구되었고 길고 길었던 위기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학교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학교에 노후된 비상 전원 시스템 전체를 하준 사장님의 파워팩을 포함한 한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로 교체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세비야 시청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공시설에 한국형 비상 전원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놀랍게도 페로 사장은 하준 사장님과 의기투합하여 코리아 스페인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 루카 역시 이 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이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K컬처를 소개하는 특별활동반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준 사장님에게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의 비결을 묻기도 했는데 그는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서로 돕는 정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기술의 올바른 사용,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그리고 편견 없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 이 고마움을 직접 전하리라 다짐하며 서툴지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비야의 어둠을 밝힌 것은 단순한 전기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만들어낸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페인 세비야의 갑작스러운 정전 속에서 한국 교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K기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당뇨를 앓는 클로 학생의 소중한 인슐린과 요양원 어르신들의 산소 공급이 절실했던 위기의 순간, 파워팩과 V2L 기술은 단순한 전력을 넘어 생명과 희망의 빛을 선사했죠. 저는 이 사연을 통해 기술이 사람을 향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도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편견을 넘어 화합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